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테마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테마주를 매매할 때 수익이 보다 쉽게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념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테마주는 위험하다, 그리고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 라고 보는 경향이 보통 많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를 매매하다가 크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시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테마주가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어디서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흐름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테마주는요, 등장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승이 끝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올해로 들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로봇 테마주들이 크게 상승을 이어갔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되냐면, 결국에 내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테마주의 경우에는 제가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테마주는 이렇게 등장하는 시기가 있으면은 그 물량들이 정리되는 시기가 분명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테마주가 위험하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의미 없는 물타기를 할 때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테마주는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 테마주가 언제 등장하는지는 저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테마주들이 등장을 하고 그 물량들이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표시를 하면은 동그라미와 이런 동그라미 사이에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해서 이 상승분을 먹는 것이 테마주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항상 나오는 게 어디가 시작이라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종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테마주는요, 말 그대로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냥 개별적인 종목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일이었죠? 예, 1월 2일 날 새해가 시작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오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월 2일 날로 먼저 세팅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등장을 했을 때 다른 로봇주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는 뭐 이전에 이미 많이 밀렸던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고, CMS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심지어 이제 죽어가는 슈림 로봇까지도 이렇게 양봉 상승이 나와줬죠. 그 로보티즈도 갑자기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렌시스 상한가였고, 유진 로봇도 여기서 큰 양봉을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상급의 상승을 당일날 이렇게 형성하고, 뉴로메카도 여기서 상승이 나왔었고, 음, 얘가 RS 오토메이션은 이미 12월 달 말부터 여기서 30일 날에 흐름이 한 번 더 나왔었죠. 유니캐스트도 마찬가지였고요. 클로버도 이때 거의 3천억 정도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죠. 자, 보시면 뭐 대장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항상 대장을 먼저 추리는 게 테마주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저런 대장주들이 등장을 했을 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움직인 게 아니죠. 다른 로봇 테마만 달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등장한다는 거는 물론 그 연속성에 있어서는 추후 확인을 더 해야겠지만 등장하는 시기에는 여러분들도 이 등장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테마가 항상 존재를 하죠. 근데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다 같이 등장할 때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최소 4개, 5개 이상의 종목들이 한 번에 등장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때 이후에 돌파 구간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테마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재료적으로 어떤 상승 구간을 크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재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별로 의미 없는 재료들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 이런 부분들에서는 기술주가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보테마주, 그 다음에 뭐 양자암호, 자율주행, 또 뭐 작년으로 치면은 기술주가 아닌 것 중에서는 비만치료제 이런 거 있었죠. 비만치료제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다 보니까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었었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UAM, 드론, 그다음에 재건, 유리기판 이런 테마군들이 시장에 등장했을 때는 그냥 절대로 죽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하루짜리여도 무조건 고점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매매, 어떠한 비중을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뭐 재건주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뭐 삼성공조 이것도 보면은 얘는 공조 시스템, 냉각 관련해서 테마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과거에 작년에 대원전선의 경우에도 얘는 AI 전력 관련해서 크게 상승을 만들었을 때도 이때 4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등장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했던 물량들이 나가는 시간도 있게 존재를 하게 됐죠. 자, 테마주를요, 이 이후에 매매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거기가 제일 고점이었죠. 테마주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데서 매매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는 등장을 했을 때와 나가는 구간 사이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아니면은 위험합니다. 왜냐면 고점에서는 보통 거래가 터지면서 이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매매가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대한전선도 같은 테마였죠. 어떻게 됐었죠? 결국에 테마가 등장하던 시기가 있었고 4월 달에 그 테마가 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 뒤에 매매를 하시면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본전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테마군들이 위험하게 된 건데 보통 물리는 데가 이런 데서 많이 물리죠. 내가 실제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구간들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다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고 너무 빨리 끝나는 테마도 있을 수도 있고 길게 늘리는 테마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공략을 할 때는 그 사이 과정에서 매매를 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하나의 테마들이 형성이 된다면 내 매매는 반드시 거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통 1년에 최소 멀쩡한 테마들이 3개 이상은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지면 보통 한 달에서 최소 2달은 그 과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최소 3개 정도는 테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는 로봇주가 먼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테마를 지금 기다리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돈들이 돌기 때문에 테마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과연 이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속하고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 돈을 투입하면서 등장을 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는 고점에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매매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